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단진동 나갑시다.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단진동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 단진동을 할 때 제가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챕터 6 가면 있어요. 일가에너지일 때. 질량가지고 탄성계수가 K일 때 얘네들을 X만큼 잡아당기면 힘을 어디로 받느냐? 힘은 여기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온형 가서 마이너스 KX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체가 운동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표현했었어요. 아, 마이너스 KX의 힘을 받았더니 이 물체가 운동한다. 그렇게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어? 이렇게 둘 수 있을 거다. 시간에 따른 두 번의 미분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얘네들은 아이고 얘를 나누면 n분의 k는 0이다. 아유 쉬우 x 사라졌어.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제일 싫어했던 뭐를 했느냐? 미분 방정식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르쳤던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쓸 겁니다. 우리 앞에서 케플러 때를 썼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때 조금 더 이야기할 때 진동을 반복하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그냥 일단 가르쳤어. 그러고 나서 이 오메가가 뭐냐? t분의 2파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뭐냐?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맞아요. 회전운동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영의 물리학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야. 우리가 이런 원판에 어떤 물체를 두고요. 원판에 빛을 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빛을 쏘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회전한다고 가정할 때 얘네들의 그림자를 우리가 어떤 스크린에다가 그려보자고. 그러면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여기 그려져요. 그랬다가 물체가 여기 있을 땐 여기 그려질 거고요. 여기 있을 땐 여기, 여기 있을 땐 여기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랬다가 잘 보면 얘가 도르면 이 정도면 다시 일로 가요. 무슨 얘기냐? 물체가 여기서 출발했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반복하는 운동을 그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물체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농소철이 달려있어 이 질량을 놓고 얘를 잡았다가 놓는 거랑 무슨 운동이냐? 같은 운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운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오메가라는 건 실제로 각속도예요. 근데 진동할 때 얘를 각진동소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요 위치를요. 얘를 x라고 잡아요. 우리가 요거를 x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 a라고 두고 요거를 각도 세타만큼 회전시켰다고 줄게. 그러면 우리가 요 x 값은 어디냐? 여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x를 a 코사인 세타로 둘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사용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림자를 그린다 가정하면. 그러고 나서 얘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원운동이라 그러면 이 세타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야. 세타가 여기 우리 세타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 얘를 여기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오메가의 정의는 t분의 세타. 그럼 세타는 오메가 t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두고. 근데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할 거냐? 이 x랑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할 거예요. 왜? 얘가 속도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고요. 미분해야 되고 보면 우리가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가야 되죠. dx분의 d sin x가 몇이다. 이제 많이 알잖아. 많이 해서 코사인 x고 네 감사합니다. dx분의 d의 코사인 x가 보다 sin x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둘 수 있어? 보면 마이너스 a sin 오메가 t라고 둘 수 있어요. 왜? 코사인이 미분해서 사인 되니까.
근데 우리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게 속미분. 오메가 t라는 또 다른 함수다. 그러면 속을 미분해서 뭐 해줘야 돼? 해줘야지. 이게 체험 연차복직이었던 거야. 우리 예전에 뭐 했어? 요거 했었어. 이런 형태로 속미분이 튀어나오게 된다고. 문제가 다를 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뭐야?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뭐하냐? 얘를 두 번 미분해.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오메가에 사인이 미분하기 때문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얘가 튀어나와서 제곱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A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라는 거야? x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나와요. 그럼 결국에 얘는 뭐랑 같냐?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라고 쓸 수 있잖아.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x에 대한 두 번 미분 플러스 오메가 제곱 x가 0이다. 뭐랑 같아졌다라는 거야? 얘랑 같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줄 수 있고 m분의 k라고 줄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게는 우리가 얘네들이 진동하는 것만 바라보고도 뭐 할 수 있냐? 얘네들의 이 용수차 상수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얘네들이 원동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냐? 얘를 K를 M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 오메가가 잘 보면 또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온 오메가랑 같은 오메가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인데 얘를 뭐라 쓸 수 있다?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따지면 t는 2파이에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을 잘 보면 위에 있는 m이라는 건 이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걸 방해하는 형태예요. 왜냐면 너네가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를 움직이는 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느냐? 얘네들은 관성의 역할을 하고요. 밑에 있는 건 변화시켜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탄성이라고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진동은 잘 보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좀 이따 나오는 단진자도 이거예요. 미안한데 이런 내용 학습지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필기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학습지는 조금 살짝 좀 뺐거든요. 왜 단정도 1학기 때 많이 해가지고 학습지에 있다 애들이 안 보는 거 같아가지고 조금 더 빼봤습니다. 제가 이시험지에 냈을 때 얼마나 틀린지 보면 알겠지 이제. 네. 이런 형태라는 거고 보면 얘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면 얘네들을 정사형을 시켰더니 X축에 정사형을 시켰더니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한 발만 더 나가자는 거예요. 뭐에다 정상 시킬 거냐? 얘를 여기다 정상 시켜보자라는 거야. Y축에다가도 한번 정상 시켜볼까요? 빛을 이렇게 비추면 되잖아. 그러면 어디가 Y냐? 여기가 Y야. 그럼 우리 뭐라 쓸 수 있어? Y도 쓸 수 있어. 똑같이. Y는 사인 세타야. A 사인 세타. A가 관지름이에요. 그러고 나면 얘는 당연히 뭐라 쓸 수 있어? A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 똑같이. 그럼 똑같이 얘도 미분해. dt분의 dy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다시 미분해. dt 제곱분의 d 제곱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결국엔 뭐야? y 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y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요. x에 대한 식이나 y에 대한 식이 같은 꼴이고 얘네들의 계속값이 전부 다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이 뭐하냐? 원동을 그린다는 거야. x가 반복하는 주기와 y가 반복하는 주기가 같다. 그래야 원운동이라는 거야. 오메가도 그러면 잘 보면 속도의 제곱 차원이에요. 결국엔 얘도 뭐냐? 에너지 차원이에요. x가 반복하는 에너지와 y가 반복하는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다르다면 원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원운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원운동도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증소 원운동을 x에 대해서 쓰면 요렇게, y에 대한 원운동도 요렇게. 얘가 원운동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x좌표, y좌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원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뭐냐? 여기서 또 잘 보면 얘가 오메가 제곱 k, n분의 k라며. 오메가 x의 제곱이 n분의 k이고, 그러니까 kx가 m 오메가 제곱이야. 얘와 뭐가 같은 거냐면 얘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용처들이 같은 용소철로 진동시켜야 얘네들이 뭐하냐? 원운동을 그린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동의 형태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이것들까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용수와 상수가 같아야지만 원운동이다 라는 거죠. 네. 단진동에선 이 정도. 한 발만 더 나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단진동을 체크한다는 거 이제 봐봐. 원운동의 단진동을 보는 게 아니잖아. 단진동에서 원운동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측정하게 되면 뭐를 측정할 거냐면 보통 실험을 해서 측정하게 되면 얘네들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게 돼요. 근데 너네들이 이 위치가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서 얘네들의 최대 진폭을 구할 수 있고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것도 1학기 때 했어요. 있습니다.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에서 볼 건데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x 제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힘에 따른 x에 따른 힘의 그래프가 이렇게 선형적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kx 제곱이었어요. 운동량의 에너지 같은 경우엔 2분의 mv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다 우리가 대입하면 x는 앞에서 대입하면 x는 a 코사인 오메가 t였어요. 2분의 k에 그러니까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고요. 2분의 mv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m의 v가 뭐냐? v가 이겁니다. v가 잘 보면 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죠. vx.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 m의 a 제곱 오메가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그랬을 때 m 오메가 제곱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다 k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k의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토탈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k. 아, 그래서 우리가 탄성계에서 알면 뭘 알 수 있다? 최대 진폭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최대 진폭이 얼마냐? A가 반지가 얼마냐?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뭐 하는 것 뿐이야? 이 탄성계에서 총 에너지를 뭐 하는 것 뿐이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가져가는 것 뿐이야. 운동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점점 나눠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얘랑. 그래서 그 뒤쪽에 그래프에 보면 얘네들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진동하는 형태로. 뒷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에너지로만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에너지만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동하는 폭 말 그대로 얘네들 각 진동수만 세면 우리가 뭐를 아냐? 초기 위치, 초기 속도, 각 진동수 얘네 주기만 알면 이거 가지고서 알 수도 있어요. 진폭을. 그리고 우리가 특정 위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얘를 세타라고 줘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에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t를 뭐라고 둬야 되냐면 a는 맞는데 얘가 코사인
도돌아도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두는 게 맞아요. 얘가 초기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원운동을 할 건데 어떤 특정 지점 파이에서 시작하는 오메가 t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진행한 만큼이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 그럼 당연히 우리가 vt도 물어둘 수 있어. 이렇게 둘 수 있어. 얘는 상속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x0. 초기 위치는 a 코사인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초기 속도는 뭐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위치가 얼마고 속도와 말 그대로 얘네 최대 진폭이 얼마냐를 요거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측정한 데이터, 그 데이터 값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제곱시켜. x 제곱이라고 둘게요. 그럼 제곱은 a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이제 삼각함수 잘 다룰 거 아니야. v제곱 제곱은 a제곱 오메가 제곱 사인 제곱 파이. 네. 여기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하면 오메가 제곱으로만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x0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v0 제곱은 a 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뭐라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 차원도 만들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속도 차원에서 네 시간의 미분값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석값. 그 다음에 얘네들이 위상을 이야기하는 거, 위치 상태를 얘기하는 거는 무차원이어야 돼요. 차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초기 위상을 찾는 방법은 뭐 하느냐? 보통은 얘를 나눠서 위상이라는 건 이런 형태. 말 그대로 실제 x에 따라서 y가 어디 존재해 이걸만 얘기해요. x에 따라서 y가 어디 존재하냐 이걸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상태 이야기할 때 탄젠트 파이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파이는 네 a분의 x제곱.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a 오메가분의 v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네 얘를 정리하면 x0 오메가분의 v제곱 마이너스 얘가 뭐야? 초기 위상을 나타내는 위상값이다. 그러니까 특정 위치를 알고 특정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진도수 알면 얘네들이 어디서 출발했지 어느 지점이지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건 데이터값 데이터인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실험을 했을 때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잘 보면 위상이니까 무차원이 되는데 차원도 봐봐. 얘 미터 퍼세크고요 얘 미터고요 얘 퍼세크예요. 결국엔 차원이 뭐해졌어? 없어졌습니다. 무차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게 단진동에서는 이 정도까지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단진동에서. 네, 그래서 마저 보면 조금 얘기만 좀 하고 이 오메가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원운동에서 각속도라는 의미인데 단진동에서 진동할 때 얘가 각진동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t분의 세타, t분의 2파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t분의를 뭐라고 써요? f분의 1이라고 쓰기 때문에 2파이 f라고 써서 실제로 한 번에 진동하는 건데 얘네들이 원이라면 어떻게 진동해? 라는 거예요. 오메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까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네, 단진동은요 지금 본 것처럼 1차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건 뭐냐? 지금 할 거는 저건 1학기 때 한 거예요. 1학기 때 하고 확장만 시킨 겁니다.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단진자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하냐? 단진자가 그래요. 얘네들 잘 보면 1차원 운동이 아니라 얘는 몇 차원이야? 이제 그래서 2차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차원적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쉽게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단진자를 먼저 힘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힘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건데 단진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형태가 있으면 힘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여기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용하는 뭐가 있어? 중력이 있어. 그 다음에 실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들 뭐하냐? 얘네들의 장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얘네들 운동을 어디로 운동하냐? 운동을 일로 운동해. 그래서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힘은 두 개인데
하나 날려도 돼요. 왜? 장력이 한 일이 얼마니? 여기. 왜? 이동거리와 힘의 방향이 계속 90도야 항상. 그럼 얘네들의 장력이 한 일은 여기 있고 우리 뭐만 한 일이 있어? 중력이 한 일만 있어. 중력이 일을 하면 뭐 하느냐?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뭐로 만들어줘? 운동을 해줘 만들어줘.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포텐셜로 바뀌어. 그래서 뭐 하냐? 얘네들은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반복 운동을 하는 운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에너지 진동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 중력이 하는 일도 잘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비스듬해요. 그래서 중력도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 뭐? 얘를 세타라고 두면 연장선을 그려서 얘가 세타예요. 중력을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네. mg 코사인 세타와 mg 사인 세타. 그러고 나서 보면 또 얘가 하는 일은 얼마예요? 0이야. 결국엔 작용하는 힘이 뭐만 작용해? 얘만 작용해요. L자리. 뭐냐? mg 사인 세타만 작용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타를 변화시키면 힘은 반대로 받아.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힘, 탄성처럼 보건력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움직이고 얘 때문에 얘가 뭐해? 물체가 움직여요. 네. 얘 때문에. 결국엔 얘가 보건력을 작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 A라는 거, 이 보건력이라는 걸 잘 보면 가속도라는 건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얘네들을 잘 보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이 구속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나중에 가면 라그랑제에서 배워요. 구속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를 운동시키면 구속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냐? 길이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 점으로부터요. 그렇다니까 길이가 일정 운동을 우리가 하나 배웠어요. 길이가 운동이에요. 2차원인데 길이가 일정 운동이 뭐야? 원 운동이야. 단진자도 그럼 뭐냐면 월운동의 일부분인 거야. 얘가 이동 경로가 호의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동 거리를 뭐라고 둘 수 있어? 호의 길이라고 둘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속도는 이런 선속도 같은 경우에는 R, 오메가 이 여기에 각속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가속도는 뭐라고 둘 수 있어? R, 알파라고 둘 수 있어. 각가속도라고.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우리가 m, r, 세타 돗롯이 만들어지고요. m으로 약분하고 요 r이 요거의 길이, 요 길이 l이라고 줍시다. l이라고 주면 얘는 세타 돗롯 여기다 l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L분의 G 사인 세타는 0이라는 하나의 단진자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가 단진자 방정식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생겨. 이게도 함수인데 그럼 얘에 대해서 미분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뭐 하느냐? 사인 세타라고 진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뭐냐? 선형적이 아니라는 거야.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야. 비선형적이라서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진자를 할 때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이 작을 때를 이용하면 얘네들이 좀 특이해집니다. 이게 각이 작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관관계에서 배웠으니까 뭐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아마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y는 sin x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y는 탄젠트 x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x가 거의 0으로 가면 탄젠트 x와 x와 sin x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거의 비슷해져. 여기 sin x가 되겠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sin 세타도 거의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네들이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sin 세타를 세타로 0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뭐 할 때? 세타가 매우 작다라 가정할 때. 세타가 매우 작다라 가정할 때. 보통은 한 15도 아래일 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거야. 두 번 미분한 거와 내가 제시하는 지금 그대로 나왔네?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뭐라고 줄 수 있다? 얘네들 오메가 제곱으로 줄 수 있다.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줄 수 있다.
얘도 그럼 반복하는 운동 오메가 제곱 각진동수네.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오메가 제곱이 L분의 G다. 그럼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고요. 얘를 그러면 T분의 2파로 쓸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 T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얘가 단진자의 주기방 정식이에요. 네. 그래서 단진자라는 건 각이 작으면 뭐에 비례하냐? 중력과 속도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당연히 루트죠. 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가 작을 때 그렇습니다. 아닐 때는 당연히 뒤에 항이 더 붙어요. 고정항이 더 붙어야 됩니다. 네, 작을 때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생각하면 이것도 맞아. 봐봐요. 얘네들의 물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건 뭐냐? 얘네 물체 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거, 과정 유지시켜주는 이 길이에요. 얘가 관성인 거고, 얘네들의 운동을 시켜줄 힘은 누구냐고? 중력인 거야. 중력자인 거야. 얘가 계속 운동하는 힘은. 중력자인 거야. 우리 뭐라고 연결해? 아까 관성탄성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 실제로 보면 얘가 그렇습니다.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길이에 비례하느냐? 한 번 반복하는데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얘를 길이를 좀 작게 잡으면 반복하는 게 빨라집니다. 얘까지는 잘 못 보더라. 근데 이거는 확실히 보여요. 제가 여기를 진동부터 시킬게요. 시키고 나서 길이를 늘려볼게요. 이 정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는데 이 정도 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한 게 갈릴레이고 이거를 진자의 등식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길이에 비례한다. 네,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얘는 결국에 몇 차원 운동이야? 2차원 운동이야. 우리 일부러 이걸 배웠어. 2차원 운동을 할 때 뭐를 쓴다? 극좌표기를 활용하면 좀 편하다. 조금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극좌표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네, 요거 한번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